분단의 현장 휴전선. 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침략의 무리와 이렇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6.25의 뼈저린 순환의 역사가 있기에 우리는 일각의 방심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중대한 시련의 벼랑 위에 서 있습니다. 경제는 불황에 빠지고 따라서 실업자는 급증하고 노사 간의 분규, 학생들의 소요 등으로 사회는 안정을 잃고 있습니다. 교내에서 시위를 계속하던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계엄하에서 더욱이 국가 원수가 외국 순방 중인 때의 말입니다. 학원의 자율화를 허용하고 면학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온 정부 당국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데모는 과열해지고 급기야 이렇게 거리로 나와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때에 온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 나라 살림을 걱정해도 난국을 이겨나가기 힘든 이 시국에 이렇게 혼란을 빚어서야 되겠습니까? 혼란을 막으려는 경찰에게 돌을 던지고 심지어 차를 굴려 사람을 상하게까지 하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예정을 앞당겨 귀국한 최규하 대통령은 나라의 안전을 위해 5월 18일 자정을 기해서 전국 일원의 비상계엄을 확대 선포하고 전국 대학에 휴교령을 내렸으며 내각을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계엄사령관은 18일 1시를 기해 포고령 제10호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광주에서는 이날 또 참으로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의 데모로 시작된 소요는 난동으로 변하고 급기야 인구 80만의 광주시는 치안 부재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명분으로 내세운 민주화나 정치 발전은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주장이 옳다고 해도 추구하는 방법이 이치에 어긋난다면 그 주장의 정당성마저 그르치고 맙니다. 혼란은 적의 침공을 자초합니다. 내부의 혼란이 국력을 소모해서 끝내 멸망하고 만 월남의 최후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전쟁의 와중에서도 데모로 해가 뜨고 데모로 해가 지던 월남. 월남 사람들은 전쟁은 남의 나라 군대에 맡겨놓고 자유만을 외치다가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군사력이 열세였던 것도 아니요 물자가 모자랐던 것도 아닙니다. 월남의 군인들은 혼란만을 일삼는 국민들을 뒤에 두고 싸울 용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외치다가 그 자유마저 잃고만 월남 사람들. 공산치하의 학정에 못 이겨 탈출해 나왔지만은 그들의 설당은 이 지구상엔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표류해가며 후회를 되풀이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광주 사태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었습니다. 공공건물에 불을 지르고 무기고를 습격해서 무기를 탈취하고 방위산업체를 습격해 군장비를 탈취하고 불타는 건물이 누구의 재산이며 탈취한 무기와 장갑차는 누구와 싸울 무기입니까? 이렇듯 광주 사태가 극렬하게 된 데는 북괴의 간첩과 오열의 공작이 없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광주 침투를 노리다가 서울에서 체포된 남파 간첩 이창용으로 미루어 보아 이를 짐작케 합니다. 때는 왔다는 듯이 북괴는 정규 방송을 전면 중단하고 우리의 혼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평양 방송을 통해서 발악하는 선동 구호를 들어봅니다. 생명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한 상주선민들과 청년 학생들이 정의의 애국적 주장을 적극 지지
이렇듯 격증하는 북괴의 적화 책동, 괴수 김일성이 기회 있을 때마다 뇌까렸듯 남한에서의 지원 요청이 있으면 받아들인다는 기만적 조작으로 남침 모험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 또한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혼란, 이런 양상이야말로 북의 무리가 노리고 있는 통일 전략의 연출 무대,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 21일에는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가, 그리고 25일에는 최규하 대통령이 광주에 내려가 시민의 이성에 호소했습니다. 최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서 다 같은 동포요 국민인 이상 얘기해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말하고, 이런 상황의 계속은 국가 안위와 직결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냉정과 이성을 되찾아 사태를 수습해 나가자고 호소한 것입니다. 정부 수립 후 혼란 속에서 불의의 침공을 받은 6.25. 사흘 만에 공산 침략의 무리에게 수도 서울을 내주고 우리는 피란길을 재촉해야 했습니다. 아비규환의 피란길, 죽기보다 힘들던 피란 생활, 어버이를 잃은 아이들이 그 얼마며 먹지 못해 죽어간 사람이 그 얼마였습니까? 그동안에 공산 치하에서 학살당한 사람 또한 그 얼마나 많았습니까? 폐허의 서울, 그 참상이 우리의 기억에서 멀어져 갑니다. 피땀으로 쌓아올린 오늘의 조국을 다시 폐허로 만드시렵니까? 이 엄청난 비극을 결코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숱한 어려움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화합과 단결로 안정을 이룩하는 것만이 이 난국을 극복하는 길이요,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